지금 여러분 이 과정은,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할 과정은 앞에 여러분 기초 과정에 설명하는 그 과정 부분을 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시험 7월달에 치면은 앞에 있는 과정처럼 강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세부적인 설명을 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해도 관계 없으니까 그냥 하는 대로 하세요. 알겠죠? 방법. 자, 보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들은 사람은 그 방법대로 가되, 지금 현재는 그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지금 상품 매입했죠? 다시 가보세요. 매입은 어디 쪽에 했어요? 차변. 이거만 알면 돼요. 차변. 그럼 매입할 때 추가적인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1번, 2번. 뭐가 있어요? 부대 비용. 그럼 부대 비용도 더한다 했죠? 그럼 더하니까 어디에? 차변. 자, 기억하면 되고요. 그럼 이 두 개 값에서 반대쪽 논리가 되는 게 있다 했죠? 뭐가 된다? 매입, 애누리. 애누리는 뭐다? 단가 하락. 단가 조정.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매입, 한출. 매입 한출은 뭐다? 수량의 감소. 되나요? 그럼 이것도 대변. 이게 차변이니까, 그럼 이 위치만 알면 이거는 대변을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매입, 할인.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차변, 대변의 위치 결정하면 돼요. 우리 문제 푸는 때는 옛날에는 붕괴 문제가 좀 많이 나는데 요즘에는 붕괴 문제 참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논리를 아는 거 좋네요. 그래서 이거 위치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있어요. 매출은 똑같은 방식. 자, 판매할 때 내가 일단 100개를 팔았다? 그럼 팔 때는 뭐가 발생한다? 가지고 있는 원가가 나가는 거예요. 원가가 10,000원이다. 그 나갈 때 이거를 판매가가 있다? 판매가 15,000원이다. 자,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기본 논리는 원가도 적고 이 차이 나는 이익을 적는 방법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매가로 적는 방식을 많이 쓴다고요. 그럼 매가로 적을 때는 이거를 뭘 한다? 매출 적는 거예요. 뭐라 적는다? 매출. 그럼 매출은 차변이다 대변이다? 대변. 나갔으니까. 그럼 이 나간 개념을 뭐로 인식한다? 수익으로 인식한다. 됐나요? 수익을 인식할 때는 100개에 대해서 곱하기 뭐? 매가로 15,000원을 기록한다. 자, 그럼 15,000원을 팔았죠? 팔았는데 내가 판매 아까 뭡니까? 매입자가, 구매자가 뭡니까? 내 불만이 있죠? 깎아주세요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100개 물량은 그대로인데 이 판매 단가가 낮아질 수 있죠? 판매 단가가 14,000원 됐다는 것은 여기서 얼마가 차감됐다는 겁니까? 1,000원이 깎인 거죠. 그럼 이거를 매출 애누리를 한다. 뭐라고요? 매출 애누리. 그럼 매출 애누리 된 만큼은 요렇게 조정되겠죠. 그럼 이 금액, 100개에 대한 이 금액은 어디 쪽으로 와야 돼? 차변 쪽으로 와야 되겠죠. 되나요? 그럼 매출이 대변이니까 요 차감되는 만큼 차변 오면 되겠죠. 자, 그런 위치 결정이 됐어. 자, 그럼 다시 이제 100개가 14,000원 조정됐죠? 그 중에서 다시 20개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단가는 14,000원 그대로인데 20개 되돌아오면서 몇 개가 판매된 거예요? 80개에 대해서 이제 14,000 되겠죠. 그럼 이것도 차감된 거죠? 이거는 뭐냐? 매출 한입. 매출 한입. 그럼 이것도 어디 쪽? 차변 쪽. 그럼 이 거래를 할 때 이만큼의 거래가 무슨 거래였다면? 외상으로 거래됐다면 아까 매출자 본인이 뭡니까? 매입자에게 10일 안에 돈을 빨리 갚으면 5% 할인해 주겠어 했죠. 그럼 아까 뭡니까? 매입 할인이 있으면 판매 쪽 입장에서 전제로는 매출 할인이 되겠잖아. 알아들었나요? 자, 그러니까 매입자 입장은 매입 애누리가 되면 매출자 입장에는 뭐다? 매출 애누리 될 것이고 매입 한출이 있으면 매출 한입이 있겠죠. 한출 한입. 됐나요? 그럼 매입 할인이 있으면 뭐가 된다? 매출 할인이 있겠죠. 그러면 매입 할인과 매출 할인은 직접적으로 단가를 조정한 건 아니지만 결과를 본다면 수량은 변함없는데 금액 전체 금액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뭐냐? 애누리 효과가 있죠. 단가 조정이 있죠.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그럼 됐어. 자, 그런데 물건을 팔 때도 물건을 판매할 때도 무슨 비용이 든다? 매출 부대 비용이 들어요, 안 들어가요? 매출 부대 비용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거는 매출 부대 비용은 요거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떨어진다고요. 매입 부대 비용은 원가에 가산하지만, 그 다음에 매출 부대 비용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바로 뭐다? 비용 처리한다. 판매비로 처리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요 위치적인 문제로 그래요. 117쪽 이제 보세요. 이번에 각 1번 매매 부대 비용 설명드렸죠. 매매 부대 비용.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줄에 밑줄 거세요. 가운데 매매 부대 비용을 상품 원가에 뭐 한다? 가산해요. 누구 입장?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판매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뭐다? 판매 부대 비용은 판매 시점에 뭐로 인식한다? 비용으로 인식한다. 매출 수익에서 수익의 차감이 아니라 판매비,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 가로 2번에 매입 애누리 환출, 매출 애누리 한입 지금 설명했죠. 자, 됐고요. 그 다음 넘겨보면은 118쪽에 보니까 이제 3번이 매입 할인과 매출 할인 있죠. 매입 할인과 매출 할인 됐죠. 매입 할인과 매출 할인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거기 문제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붕괴 문제예요, 붕괴 문제. 붕괴 문제는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알겠나요?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 위치만 잘 가면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냐, 119쪽에 가보세요. 119쪽에 가면은 우리가 연말정산 때 보고를 할 때 원장이라는 장부를 상품에 대한 매입과 매출 거래를 몇 개 장부를 원장을 만들었냐, 집을 몇 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한 개를 만들었냐, 두 개를 만들었냐, 세 개를 만들었냐, 네 개를 만들었냐. 그래서 이 상품 거래 전체를 하나를 만들면 이거는 단일 상품 계정이라 해요. 그러면 두 개를 만들면 2분법이라고 해요. 세 개를 만들면 3분법이라고 해요. 5개를 만들면 5분법이에요. 4분법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뭐냐면은 3분법과 5분법인데 실무에서는 5분법을 사용해요. 그리고 또 쪼개면 7분법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자, 하나.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매입 애누리가 이 거래에서 이 기업은 매입 애누리도 많고 매출 한출도 거래가 많아. 그럼 거래가 빈번하지 않으면 굳이 따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빈번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보는데 뭡니까? 정확한 뭡니까? 정리를 못 해요. 그 파트를 한 개 떼어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자동차를 팔면은 영업사원 판매자가 뭐 했어요? 판매 업무도 하고 또 할부 업무도 같이 했잖아요. 아마 여기 사람은 다 그런 걸 겪을 건데 요즘에는 뭡니까? 영업사원들은 무조건 뭡니까? 판매만 해요. 일단 팔고 돈을 횟수는 뭡니까? 할부 금융회사가 따로 담당해요. 그러면 자기 업무가 점담하지 못하니까. 할부 거래가 많아지니까 그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가 뭡니까? 많지 않고 규모가 적은 회사는 굳이 이거를 뭡니까? 따로따로 관리하면서 한 사람이 다 관리해버리면 그냥 하나만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좀 업무가 좀 더 커질수록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뭡니까? 너는 우리가 뭡니까? 너는 구매 업무만 담당해. 너는 판매 업무만 담당해. 이 부서를 나눈다는 거예요. 무슨 아세요? 그럼 우리가 뭡니까? 구매 부서가 따로 있고 뭡니까? 판매 부서 따로 있다고 요즘에는. 그 부서를 나누는 행태가 그러면 구매 부서에는 매출 업무를 볼 필요 없잖아요. 장부는 무슨 장부만 필요해? 매입 장부만 필요해. 안 그래요? 그러면 또 영업부는 뭡니까? 매입은 필요 없잖아요. 자기는 판매 실적은 필요하니까 매출 장부만 필요해. 이해됐나요? 그럼 매입된 사람은 어디에 보관하겠어? 매입된 물건을 창고에 보내주겠죠. 창고. 그럼 매출된 것도 창고에서 물건 나가겠죠. 그러면 창고 부서가 따로 있죠. 창고에 재고 관리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겠죠. 들어오는 물량이 몇 개 나갔고 나갈 때 어디 부서에 나갔다. 구매부에서 얼마 들어와 입고 시켰다. 그다음에 또 매출부에서 영업부에서 몇 개 가져 나갔다. 이해됐나요? 그럼 창고는 오로지 뭐만 관리하면 돼? 재고 관리만 하면 되죠. 무슨 관리? 재고 관리.
그래서 이 파트가 업무가 많아질수록 뭡니까? 부수가 늘어나는 것이 분할한다는 거예요. 분할.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가장 강한 거는 3분법과 5분법인데 이거는 분계를 하는 거예요. 계정을 세분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1분법을 단일 상품을 하든 2분법을 하든 3분법을 하든 5분법을 하든 위치는 다 똑같다 다르다. 위치는 같다는 거야. 위치는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 때는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위치만 알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계산 문제와 분계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와 무엇이냐 하는 거죠. 하나는 단일 상품을 볼 때, 이 단일 상품 계정에서 분기법이 있고 총기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풀 때는 대부분이 단일 상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가 측면을 설명할 건데, 이 단일 상품 분기법을 보면은 문제에서 이렇게만 풀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재고자산, 자산 처리만 해서도 문제 푸는 방식이 있어요. 자산. 그럼 자산으로 볼 때는 여기서는 매입했을 때는 매입한 것도 원가로 적어야 되고 자산 증가니까. 되나요? 자산 개념은 매입은 자산 증가를 했죠? 그럼 원가 개념이고 물건을 팔았어요. 팔았을 때 매출된 것도 어디 됩니까? 자산 감소로 봐야 돼요. 이것도 원가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재고 자산을 봤을 때는 매입도 원가로 적고 매출도 뭐로 적는다? 원가로 기록한다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매출에 반대되는 개념 있죠? 매출의 반대 개념이 어디에 적고? 주것들. 매출의 반대 개념 있죠? 매입의 반대, 매출의 반대 개념들을 전부 다 반대쪽에 적으면 돼요. 반대쪽에 적으면 돼요. 자, 무슨 개념을 했어요? 원가. 됐나요? 무슨 게? 원가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원가. 근데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는데? 매입 부대 비용은 들어가지만 여기는 뭐다? 매출 부대 비용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오로지 그 결과를 냈을 때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매입과 매물을 때는 이익이 표시되면 돼요? 안 돼요? 요 결과에는 이익이 표시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매입이 매출보다 절대 적을 수가 없죠.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나가니까. 대변 쪽이 클 수 없어요. 자산은 항상 어디 쪽에 위치입니까? 차변이 위치니까. 다시 자산은 원래 위치가 어디예요? 차변이잖아요.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나갔으니까 절대로 재고자산의 결과를 대차표를 일치시킬 때는 대변 쪽이 클 수 없어요. 그러면 차변 쪽이 크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럼 차변 쪽이 큰 그 차이 나는 것은 여기에다가 항상 일치시키기로 할 때 이것이 뭐가 될까요? 재고 자산이라고요. 무슨 자산? 재고자산. 어떤 자산? 기말 재고자산이라고요. 이게 기말 재고자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에서 팔 때 재고자산할 때는 별도로 뭘 만들어줘야 돼요? 별도로 상품, 매출, 이익이란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물건이 원가에서 판매될 때마다 아까 이익을 남기죠? 그러면 별도로 이익 처리가 따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거와 이것을 분리시켜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을 재고자산이 아니고 문제에서 상품이라는 이름을 적지만, 무슨 이름을 적지만? 상품이라는 이름을 쭉 적지만, 이거를 혼합상품이라고 해요. 무슨 상품? 혼합상품이에요. 혼합상품 개정을 하세요. 이거를 총액법으로 하세요 한다고요. 다시 무슨 법으로 하다? 총액법 합니다. 그때는요, 자, 매입을 했어요. 매입은 당연히 원가 개념 그대로 적어보세요. 자, 여기서 플러스 뭐가 된다? 지금 내가 적는 것만 잘 알면 돼요. 지금 몇 번, 이제 이거 하면 3번 설명하는 거예요. 매입 부대 비용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자, 내가 이거 끝나고 정리된 자료를 내가 줄 건데, 그거를 줄기 잘 보세요. 설명을 들으면 그 자료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반대 계정 있죠? 요 반대 계정이 뭐였죠? 매입 애누리는 어디에? 대변 쪽에. 이게 차변이니까. 매입
환출은 어디 쪽에? 대변 쪽에. 매입, 할인은 어디 쪽에? 대변 쪽에. 자, 그러면 이까지 결과는 전부 다 어디 쪽이 커요? 이게 원천이었죠. 이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있었죠. 그러면 당연히 이 금액에서 이 금을 뺀, 이 금액이 차변, 요 금액만 하면 차변 쪽이 크겠죠. 맞나요? 이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만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요 자체만 매입 거래만 가지고 무슨 거래만? 매입 거래만 결과낸다면 이건 어디 쪽에? 차변 쪽이 남겠죠. 이 전체 금액이 만약에 600만 원이다. 요 전체 금액을 다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 120만 원이다. 그냥 계산 간단하게 200만 원이다. 그럼 차변 쪽에 더 크죠? 그럼 얼마 나온 게요? 400만 원이죠. 이해됐나요? 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400만 원을 일명 뭐라고 할까요? 하는 거죠. 순매입액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액? 순매입액. 자, 무슨 액? 순매입액. 이렇게 한다고요. 순매입액. 그럼 순매입액은 만약에 문제를 풀 때는 이 두 개를 원래 적어서 해도 되고 순매입액만 차변을 적어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매입액을 적을 때는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한 결과다는 걸 인식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전부 다 무슨 금액으로 됐다? 전부 다 이 금액을 적을 때는 무슨 금액이다? 원가. 원가니까 원가. 됐죠? 그럼 물건을 팔았어요. 팔았을 때는 어디 적을까요? 팔았다. 매출. 매출. 그럼 이 매출할 때는 원가를 적는 게 아니라 판매가, 매가를 적는다고요. 무슨가? 매가. 그런데 요게 조심할 거 아까 뭐를 들어오지 않는다? 매출, 부대, 넘어갔다. 요게 매출 부대 비용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매출 부대 비용은 비용 처리하니까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명시하면 되고, 매입 부대 비용은 벗어나야 되고, 매출 부대 비용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즉시 판매비라고요. 이건 수익이 아니라고요. 그럼 수익에서 차감해도 안 된다고요. 됐나요? 매출 수익이 차감해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 매출액을 반대 개념이 방금 뭐였죠? 매입 애누리가 있으니까 매출 애누리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수익이 감소하는 개념이죠. 이게 매가니까 이것도 매가 개념이 되겠죠. 수익이 좀. 자, 아까 이 매출 애누리는 원가가 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나는 얼마 이익이 봤어요? 한 개당 5천원 이익 봤잖아요. 근데 판매가가 1,000원을 깎아줬으니까 100개가 14,000원 됐잖아요. 뭐가 줄어드는 개념이에요? 이익이 줄어드는 개념이죠. 매출 애누리는 원가가 변하는 거 없고 판매가가 조정됐기 때문에 뭐만 감소한 거야? 이익이 감소한 거야. 다시. 자산에는 변함없고 뭐가 감소한 거야? 이익이 감소한 겁니다. 이익이 감소. 그래서 매출에는 뭐가 다 판매 단가가 하향 조정됨으로써 뭐가 감소한다? 이익이 소멸된 개념이지 수량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원가는 변함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익은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매가 속에 있는 거죠. 이 개념이고, 그 다음 무슨 한입? 매출. 한입도 요거를 차감하는 거죠. 그럼 매출 한입도 요만큼이 전부 다 뭡니까? 수량도 줄어들면서 뭐다? 수량이 줄어든 만큼이 이익이 감소한 거죠. 됐나요? 그러면 요것은 자 보세요. 20개 물량이 들어오면서 전체 수익이 줄어든 개념 한다면 매가를 하면 되고, 그럼 20개가 들어오니까 20개에 대한 뭐도 자산이 증가되고 또 그만큼의 수익이 소멸되겠죠. 두 개를 다 가지겠죠. 근데 요거를 수익으로 다 적어버리면 이 판매가 속에는 원래 뭔가, 원가가 이익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어차피 반대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매출 한입을.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됐다? 역시 이익의 감소된 개념도 있고 자산이 다시 증가된 개념도 있다는 거지. 나간 물건이 다시 들어오니까 다시 되돌아온 만큼 자산이 증가되니까 되나요? 자산이 일부 증가되면서 이익도 소멸되는 개념이 있어. 근데 매가 전체로 본다면 수익이 그냥 소멸된 거야. 수익 이만큼 매출 한입 때만큼 뭐다? 수익이
소멸된 거라고요. 됐나요? 뭐와 무엇이 합쳐져서? 원가와 이익이 합쳐졌어. 자, 그러면 요거 뭐가 됐어요? 매출 할인이 있겠죠. 됐나요? 그럼 똑같은 개념. 자, 그래서 매출 거래만 정리합니다. 그럼 매출 거래만 정리했을 때 요거는 당연히 어느 쪽이 커요? 이게 원래 큰 값이고 여기서 차감된 것이니까 요 매입 거래만 말고 매출 거래만 했을 때는 대변 쪽이 남겠죠. 이거를 앞에 보다 순 매출액이라고요. 자, 그럼 이거는 차변 쪽이 남는 값이 뭐다? 순 매입액. 요거 대변 쪽이 남는 값이 뭐다? 순 매출액.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히 이거를 정리해서 적으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고나성고는 여기에 뭡니까? 순매입액이고 여기 뭐다? 또 넘어갔다. 저도 보지 마. 자, 그래서 요 전체를 본다면 앞에 차변 쪽에 그런 것은 순매입액만 적었고 요거는 결과적으로 뭐다? 순매출액을 간단히 적을 수 있죠. 됐나요? 그 대부분이 요거로 클 수 있지만 대부분 문제는 뭡니까? 이게 당연히 크죠. 그럼 이 두 개 차이, 이걸 원가고 이걸 매가니까 이 차이 나는 것이 뭡니까? 이익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항상 장부로 막을 때는 대차평 일치해야 되므로 이 차이 나는 값은 어디에 적어야 돼요? 차변 쪽에 적어줘야 되겠죠. 됐나요? 그 차변 쪽에 적는 값이 뭐다? 매출 총 이익이라는 결과가 되겠죠. 됐나요? 무슨 이익? 매출 총 이익. 매출 총 이익. 그리고 뭐를 적을 때 매입 거래는 원가 개념이고 매출 거래는 매가 개념이므로 당연히 이 매가가 매입 원가보다 크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전체를 적어서 했을 때는 이꼴 됐을 때는 요게 결과값은 적은 쪽에 적어주는데 이거 뭐다? 매출 총 이익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의 이름을 요거 계정 과목들을 주면서 뭐를 계산하세요?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하세요. 이 문제는 오니까 굳이 복잡한 분계 처리를 하지 말고 위치만 알면 이 계산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분계는 분계 문제고 일단 분계 문제는 뒤에 해도 돼. 위치만 알면 된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은 줄기차게 뭡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잡아야 되죠. 암기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매입이 어디? 차변. 매출은 대변. 그 반대 계정만 알면 되잖아요. 조심할 것은 뭐다? 매입 재비용은 차변에 들어가지만 매출 재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119쪽에 보면 단일 상품 계정 분기법 있죠. 분기법은 아까 이걸 할 때는 판매될 때 매입 거래는 똑같은데 분기법이나 총기법 매입 거래는 같은데 무슨 거래는? 매입은 원값밖에 없으니까 똑같아. 판매할 때 자 이거 한 개 볼까요? 딱 하나만 할게요. 분기법과 총기법도 있는데 자 아까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자 100개의 물량이 있는데 100개의 물량은 원가가 있어요. 원가 얼마였느냐? 10,000원인데 이것을 매가 15,000원에 판매를 했다 했어요. 이거를 분기법으로 본다면 분기법 개념으로 본다면 어떤 개념이 될까요? 이만큼이 자산이 감소하죠. 100개에 대해서 10,000원만큼 자산이 감소해요. 그럼 자산 감소는 어디 짓는 거야? 대변에 짓는 거죠. 그럼 몇 개 적어야 돼요? 100개 곱하기 얼마? 10,000원. 됐나요? 그럼 한 개 물량을 팔 때 이만큼 판매했죠. 그럼 한 개 물량 팔 때 차이 나는 이익이 발생하죠. 5,000원. 몇 개에 대해서? 100개에 대해서 5,000원. 그러면 한 개 팔 때마다 곱하기 얼마? 5,000원. 이것은 뭐다? 수익이 발생한 거죠. 됐나요? 이렇게 원가와 이익을 분리해서 기록하는 것이 분기법이라고 나눠서 기록한다는 거죠. 그럼 이 총기법은 이 두 개를 뭐냐? 합쳐라. 총기. 합쳐서 기록해라. 총기라고요. 다시 어려운 용어 아니야? 분기라는 것은 나누라. 원가와 이익을 나눠서 기록해라 해서 분기고. 되나요? 총기는 이 두 개를 구분하지 말고 한꺼번에 뭡니까? 수익
발생 개념으로 적는다. 그래요. 무슨 개념? 수익 발생 개념. 그럼 몇 개? 100개 곱하기 뭐? 원가와 이익을 분리 기준하지 말고 그냥 판매가로 매가로 15,000원 기록하는 방법이 총기법이라고 해요. 일명 그거를 한 거예요. 방금 아까 말했던 혼합 상품 계정을 기록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이렇게만 알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120페이지 보니까 회계 처리 묻고 참고 밑에 보니까 기출 예제 있죠. 120페이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서 계산한 매출 총이익을 물었죠. 지금 분계를 물은 게 아니잖아요. 뭐를 물었어요? 매출 총이익을 물었어. 방금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뭘 기억해주고? T자 계정을 해주고. 무슨 계정? 왼쪽 오른쪽 나눈 T 계정을 만들어주고 위치만 결정하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총 매출액 돼 있죠. 1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매입 거래가 있고 매출 거래가 있다. 나중에 여러 문제 풀 때도 이렇게 방법을 쓰면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매입 거래가 있고 매출 거래가 있죠. 그럼 매출액은 어디 적는다? 대변에 10만 원 적으면 되죠. 맞나요? 자, 옆에 매입액은 어디 적는다? 차변에 적으면 되죠. 8만 원. 됐죠? 자, 그 다음에 매출 한입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매출액의 반대값이죠. 그럼 매출 한입은 어디 적는다? 차변에 적는 값이죠. 자, 그 다음에 매입 운임은 부대 비용이죠. 매입 운임입니까? 그럼 차변에 얼마 적는다? 1,500원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는 매출의 반대값이죠. 매출 애누리. 그럼 차변에 적으면 되죠. 얼마? 1,000원. 자, 그 다음 매입 한출은 매입이 차변에 썼죠. 매입 한출은 대변에 적으면 되잖아요. 대변에 적으면 얼마 된다? 2,000원. 자, 그 다음 매출 할인이죠. 매출액이 대변이죠. 할인이니까 차변에 적으면 되죠. 얼마를 적는다? 1,500원. 자, 그 다음 매출 운임 적으면 돼, 안 돼? 이거는 적으면 안 되죠. 왜? 바로 비용이니까. 그래,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초 재고 있고 기말 재고가 있잖아요. 기초 재고가 있고 기말 재고 있잖아요. 자, 이 기초 재고는 어디 적으면 될까요? 차변에 적으면 돼요. 차변에. 됐나요? 자, 재고의 자산은 차변이니까. 그럼 기초 재고는 차변에 얼마? 10,000원. 그럼 기말 재고는 어디 적어요? 대변. 기말은 대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매입 거래, 매출 거래, 재고 세 가지 나와요. 계산 문제 놓을 때 이 문제 유형은 딱 익히면 돼. 아, 요런 문제는 바로 여기 뭐다? 매입 거래, 매출 거래, 재고. 재고는 기초는 어디에? 차변에. 기말은 어디에? 대변. 자, 매입 거래, 매출 거래, 재고. 기초는 차변에, 기말은 대변에. 됐나요? 기초 얼마야? 기초가 10,000원. 그 다음 기말은 얼마? 30,000원 돼 있죠? 됐나요? 자,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계산할 때 계산기 빠른 사람은 전체 다 더하면 돼요. 그죠? 더하고 해가지고 어느 쪽이 큰지 보면 되죠. 그러면 이 대변 쪽이 크면 그 차이 가격은 뭐다? 이익이고, 차변 쪽이 크면 뭡니까? 손실이 되겠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는 이것만 알면 된다. 오케이? 계산 문제는 이것만 알면 된다.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계산기 두들 때요, 내가 이거를 잘 적었잖아요. 잘 적었어. 어차피 차이 나는 값만 물으면 되니까 뒤에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거 여기 2채짜리 있으면 동그라미 2개짜리는 다 빼버리고 그냥 계산하세요. 어차피 여기 영적이 양쪽 2개가 있으면 2개짜리를까지는 다 여기도 2개 빼고 여기 2개 빼고 계산기 두들면 훨씬 빨리 계산할 수 있겠다. 아니면 요 2개 계산하거나 요렇게 계산하거나 요렇게 계산해가지고 상계시킬 수 있는 거 있죠. 적어놓고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거하고 최대한 뭡니까? 빠르게 하는 거 다 더할 수 있는 거 더하고 하면 시간 더 걸리니까 10,000원 있잖아요. 10,000원 있잖아. 어차피 차변과 대변은 상계 처리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선생님 10,000원이니까 10,000원 빼고 요게 얼마 남아요? 20,000원 되잖아요. 됐나요? 그럼 여기 2,000원 있죠. 2,000원 빼버리고 여기 2,000원 차변 대변에 같은 값이 있죠. 순 매입액 묻는다, 순 매출액 묻는다,
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뭘 묻는 거예요? 매출 총 손익 결과를 묻는 거니까 이해되나요? 어차피 차변과 대변 금액은 상계 처리될 거다. 그러면 10,000원에서 10,000원 빼버리니까 상계 처리가 없어졌죠? 그리고 20,000원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2,000원, 2,000원 같은 게 있죠? 차변, 대변 빼버리면 되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값을 계산하면은 훨씬 계산이 좀 빨리 되잖아요. 계산을 하더라도. 그러면 요거는 얼마 되고 12만원이 대변이 되고 요거는 8만원에서 나머지를 하면 되죠. 그러면 84,000원 되잖아요. 맞아 틀려요? 84,000원 되잖아요. 그럼 이 차이 나는 것이 뭡니까? 대변이 커지니까 매출 총 이익이 되겠죠. 여기. 자, 그 다음 121쪽 갑니다. 상품 계정의 분할이 있는데 이 분할지기 문제가 우리가 여기서 122쪽에 보면 가로 1번이 기준거래라 되어 있나요? 기준거래에 매입돼 있고 매출돼 있죠. 자, 이 매입과 매출됐는데 매입했을 때 5월 20일 차별이 뭐가 됐나요? 매입했죠. 매입. 자, 그리고 매출은 대변은 뭡니까? 매출이라 기록했죠. 그럼 매입은 원가입니까? 매가입니까? 원가. 그럼 매입 부서가 따로 있고 매입거래하고 매출할 때는 매출거래장부를 만든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분법이 되고요. 몇 분법? 이분법이 됩니다. 자, 근데 222쪽에 보면 가로 2번이 밑에 기말 수정 붕괴 있나요? 이 기말 수정 붕괴가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하는 거죠. 뭐 하는 부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럼 지금 요거를 굳이 안 해도 관계없다 이 말이야. 지금 관계없어요. 네. 자, 125쪽 보세요. 125쪽에 보면은 제3절에 매출 총 손익 계산 있죠. 방금 순매출액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우리 문제에서는 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총 손익을, 매출 총 손익을 계산하세요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제일 빠르고. 그러면 요거 중에서 요거 자체를 이꼴된 결과가 이꼴이 되면은 안에서 이것만 모를 수 있어요. 매출 할인은 얼마입니까? 모를 수도 있고. 또 뭐가 됐다? 매입 할인은 얼마입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똑같은 방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3절에 순매출액 했고요. 매출 원가 있죠. 자, 이제 매출 원가 조금 이따 보고요. 매출 총 손익은 이미 했죠. 매출 총 손익 계산했죠. 자, 매입 거래와 이건 비용이고 매출 거래와 기초 있죠. 기초 재고는 차변 쪽에 기말 재고는 대변 쪽에 가지고 전체 결과를 얻었죠. 됐나요? 전체 결과를 얻었어요. 이게 뭐냐? 매출 총 손익 결과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것이 뭐냐? 매출 원가가 있죠. 무슨 원가?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는 발생주의에 의한 비용을 말하는데요. 무슨 주의? 발생주의에 의한 비용을 말하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적을 때는요. 자, 재고자산이 있어요. 혼합 재고자산, 혼합 상품 계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창고에 먼저 당해 연도 거래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뭐가 일어날까요? 기초 재고가 출발하죠. 창고에 있는 재고가 있으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초 재고는 뭡니까? 앞에 구입했으나 투자를 했으나 판매되지 못했죠. 기초 재고는 앞에 구입했죠. 구입했으니까 비용이었죠. 그럼 판매가 안 됐죠. 그럼 아까 이렇게 했어요.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럼 아까 투자를 했다는 것도 뭐죠? 비용이죠. 근데 투자 개념이 뭘 목적으로 한다면?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수익이 존재해야만이 비용도 같이 인식할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이 투자 비용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되지 못하면 뭐도 인식하지 못한다? 비용도 인식한다, 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그럼 계속 이걸 반복하세요. 다시. 비용에 대해서,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 뭐가 있다면 수익이 존재하는 비용이라면 그 수익이 발생했다면 비용도 뭐 한다? 인식한다. 이 비용이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수익이 발생했다면 비용을 인식하지만 다시 뭐 한다?
이 비용이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럼 수익이 인식되지 못하면 비용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럼 비용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뭐로 둔다? 자산으로 둔다. 언제까지?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그게 기초재고라는 거예요. 그럼 기초재고는 앞에 물건을 구입했죠. 투자를 했지만 판매했어요, 안 됐어요? 판매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한다? 수익이 여기 자산 처리했다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기초재고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앞에 비용을 인식 못한 것을 당해 연도에는 또다시 팔 수 있잖아요. 팔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비용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비용 처리 첫 단계는 뭐다? 기초재고로서 출발한다. 개념을 아직 모르면 인식이 잘 안 되면 일단 기초재고는 어디다? 차변이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가 뭐든 거래다? 매입 거래다고요. 무슨 거래? 매입 거래다. 자, 그럼 세 번째 거래는 뭐다? 물건을 요 두 개 중에서 기초재고와 매입 거래 중에서 물건이 판매돼 나가겠죠. 그럼 매출 거래가 되겠죠. 되나요?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이 네 번째가 재고인데요. 이 재고는 이제 뭐냐? 기초재고는 차변이면 기말재고는 어디? 대변 쪽에 기록한다고요. 어디 쪽에? 대변 쪽에. 기초재고는 어디? 차변 쪽에. 기말재고는 어디? 대변 쪽에. 기초가 차변인데 기말은 대변인 거 알겠잖아요. 그럼 기말재고는 방금 똑같은 논리죠. 기말재고는 어디서 낳는 거예요? 기말재고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기초재고가 매입액 속에서 남은 거죠. 다시. 기말재고는 기초재고와 매입액 속에서 남은 거죠. 맞나요? 기초재고와 매입액 속에서 남은 것이 기말재고예요. 명심하세요. 다시. 기초재고와 매입액에서, 단기 매입액 중에서 남은 것이 뭐다? 기말재고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로만 지금 아세요. 기초재고는 앞에 상에는 비용이었어요, 안 비었어요? 방금 앞에 물건을 샀을 때 샀지만은 판매하지 못했죠. 수익이 발생하지 못했죠. 그럼 수익이 발생하지 못했으니까 비용 처리 못했죠. 그러면 우리가 비용과 수익은 무슨 성격이냐? 명목계정이라고요. 무슨 명목계정? 다시, 비용과 수익은 한 기간에 성과 측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계정이에요. 다시, 비용과 수익은 한 기간에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과 측정을 위해서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계정이 비용과 수익이에요. 되나요? 그럼 비용과 수익은 다음으로 이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이월하는 계정이 아니라고요. 이월할 수 없는 계정이에요. 비용과 수익은 이월하지 못해요. 그러면 처음에 이 자체가 처음에는 비용으로 인식했어야 됐죠. 그래서 비용을 인식하려면 수익이 있어야 됐죠. 지금 내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나중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강조할까? 그럼 회계처를 탁 내야 돼. 이게 여러분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논리를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 논리라는 건 너무 단순하게 계속 회계 처리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비용을 처음에 처리했죠. 장부상에. 근데 수익이 인식하지 못했죠. 그럼 수익이 인식하지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그런데 뭐 한다? 그래서 자산을 둔 거야. 자산을 처리해야만이 이것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용 자체는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을 참고했던 것을 자산으로 처리해줘야만이 이익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익을 다시 가져왔죠? 그럼 다시 당해 연도가 됐잖아요. 그럼 넘어온 이 기초재고를 당해 연도 비용으로 인식해줘야 된다고요. 이것을 다시 말한다? 기초재고를 앞에 연도에는 비용 처리를 못했지만 당해 연도는 판매가 될 거니까 기초재고만큼은 그만큼을 다시 비용 처리해줘라. 이게 참 어렵죠?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했어요. 기초재고라는 것은 앞에는 뭐 했었어요? 매입한 물건 값이었죠. 그게 남은 것이 넘어온 거잖아요. 그것도. 남았으니까 판매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비용 처리 못하죠. 그러니까 자산 처리한다고요. 재고. 그럼 그것이 이제 넘어왔잖아요. 넘어왔으니까 다음에는 또 판매할 수 있었죠. 그럼 이 기초재고를 뭐로 인식해준다?
비용 처리해줘야 된다고요. 매입이라는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요. 매입이라는 비용 처리해준다고요. 그러면 그만큼을 뭐다? 자산으로 넘어갈 때 자산을 잡히는 거 자산을 감소시키고 그 자산 감소시킨 걸 다시 뭐다? 당해연도 비용 처리해준다고요. 넘어온 자산을 뭐 한다고? 감소시키고 그것을 다시 뭐 한다고요? 당해연도에 비용을 발생시켜주는 것이 기초자산이라고요. 이 말 뜻을 이해하면은 기초재고는 뭐 한다? 앞에서 넘어왔죠. 넘어온 자산을 다시 뭐 한다? 당해 연도에 비용 처리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논리 맞네요. 똑같은 말을 해보게 된다. 그럼 기말 재고라는 것은 당해 연도 판매돼서 안 됐어. 이 금액 합쳐진 금액에서 판매되지 못한 거잖아요. 이 금액 속에서 판매되지 못한 것이 이겁니다. 이거와 관계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금액 속에서 판매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판매되지 못했으니까 그럼 이 금액은 매입과 기초재고 합쳐서 뭐가 됐다? 비용 처리되었죠. 비용 처리됐는데 이 판매되지 못한 수익이 인식됐어 안 됐어요? 인식되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이 금액은 무슨 처리되어 있었어요? 비용 처리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비용 처리되니까 그 비용을 뭐 한다? 차감해줘야 되죠. 안 적어도 돼, 안 돌려도 돼. 그 비용을 차감해줘야 되죠. 맞나요? 그럼 비용 차감한 거를 다시 뭐 한다? 자산 처리해줘야죠. 자산 처리해줘서 넘겨줘야 된다고요. 그럼 이것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이제 바뀌죠. 이것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다시 뭐가 된다? 다시 자산은 이제 소멸되고, 다시 그 당해 연도에 또 비용 처리해주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기초는 앞에 수익을 대응하지 못한 비용이었고, 넘어오니까 자산으로 넘어야만이 되니까 자산 감소시켜서 다시 비용 처리해주는 거고, 기말 재고는 뭡니까? 요 금액이 비용 처리되어 있었죠. 그 비용을 소멸시키고 다시 그만큼 자산 처리해줘요. 그래야 넘어설 수 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게 다시 기초 개념이 되죠. 기초 개념이 되니까 똑같은 논리가 쳇바퀴 되죠. 이 금액이 다음에 넘어가면 뭐다? 자산이 감소시키고 다시 이거를 비용 처리해준다. 그럼 붕괴 논리를 보니까 이것은 뭐죠? 위치만 바뀌었죠. 이거를 우리가 기말 계산 때 조정 붕괴에서 역붕괴라 하는 거예요. 무슨 붕괴? 역조정 붕괴. 이렇게 됐다가 다음에 넘어가면 다시 위치가 바뀌어. 이것이 수익 비용 대응 원칙 때문에 일어나는 논리라고요. 근데 이거는 뒤에 알더라도 뒤에 또 깨치면 돼. 위치는 알아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자체가 매출 원가라는 것은 기존의 매입액에다가 뭘 더하더라? 기초 재고를 뭐 한다? 더하고 뭘 뺀다? 기말 재고를 빼면은 이게 뭐다? 매출 원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매출 원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서 재고가 남았죠. 가지고 있는 물건에서 재고가 남았죠. 그럼 그 차이는 판매된 거다 이 말이죠. 내가 금액 안 적고 봅시다. 한 달을 봅시다. 3월 1일 내가 창고에 10개가 있었어. 그러면 그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판매업을 하는데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중간에 또 매입이 있어야 되겠죠. 순매입된 것이 있다고. 순매입이 뭔지 알았죠? 그러면 순매입한 것이 500개가 있었어. 500개가. 그럼 나는 총 몇 개를 팔면 500개만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판매하지 못한 걸 10개를 가져와서 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몇 개를 팔 거야? 506개를 팔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뭘 먼저 하는 중간중간 판매 다 나갈 때마다 기록해야 되는데 원래 장부 기록은 들어오고 나갈 거잖아요. 장부 처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문제는 계속 그런 기록 방식은 그 다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기록할 때 요 510개가 남은데 3월 31일 됐어요. 한 달 정리해보자. 그럼 한 달 재고해보니까 창고에 가니까 실제로 남아있는 물량이 있겠죠. 그럼 올해 몇 개를 판매했는데 500개만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앞에 넘어온 합쳐서 510개를 판매할 수 있었고 맞나요? 그러면 기말에 재고 남으니까 여기서 50개가 남았더라. 그럼 몇 개가 판매된 거예요? 빼면 되잖아요. 빼면 몇 개? 460개가 이게 뭐냐? 판매된 거잖아요.
이 판매된 그 수량에 대한 원가를 정했을 때 이게 뭡니까? 매출 원가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매출 원가. 그럼 매출 원가는 매출과 관계 있어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매출 원가니까 매출이네. 매출과 관계 전혀 없어. 매출 원가는 매출액과 관계 없다고요. 오케이? 어디 관계 있어? 기초에다가 순매입을 더하고 재고를 빼니까 그 차이 나는 것이 뭐다? 판매된 거야. 매출 원가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매출 총 이익률 있어요. 자, 무슨 율? 지금 한 고비가 넘었어요. 재고 자산이 한 고비를 넘었는데 이제 마지막 고비 났어요. 매출 총 이익률 났죠. 자, 요것도 들어가면 또 약간 멘붕을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 또 반복될게요. 대부분 여기는 계산 문제와 이론 문제가 나오는데, 자, 매출 총이익은 그냥 계산이죠. 근데 매출 총이익률이라 있죠. 무슨 율? 매출 총이익률. 그럼 매출 총이익률은 분모와 분자에서 이익률이라는 것은 퍼센트죠, 퍼센트. 백분율이잖아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률은 뭐와 무엇을 비교해서 구하는 거냐 하는 거죠. 간단하면 매가 속에 들어가 있는 이익이야. 판매가에 대한 이익이라고요. 뭐에 대한 거? 판매. 여기서 속에 있는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출 총이익률이라고요. 다시 간단하게 뭐라고요? 판매가 속에 들어가 있는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다? 이익률이라고요. 판매가 이익률, 매출 이익률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쓰는 표현은, 자, 우리가 여기서 판매가는 어떤 개념이다? 순매출액이고, 뭐라고요? 순매출액이고, 이익은 그 말대로 뭡니까? 매출 총이익이 되겠죠. 매출 총이익이 되겠죠. 됐나요? 이것이 매출 총이익률이라고요. 자, 그럼 문제 보세요. 자, 보세요. 문제에서 T자 계정 하나 줘요. 문제에서 기초 재고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기초가 있어요. 기초가 10,000원입니다. 라고요. 이게 원가죠. 원가. 단기 매입액이 있어요. 이 매입액이 순매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순매입은 상계 처리한 거죠. 요것이 59만원이라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원가죠, 원가. 이해됐나요? 원가예요. 자, 그러면 당해 연도에 이 반대로 순매출액은 어디 쪽에 드는 거예요? 기초는 차변에 적고 매입거래의 결과값인 순매입은 차변에 적는 거죠. 차변에 적는 거죠. 그럼 순매출액은 매가니까 대변에 적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초가 있고 순매입이 있고 순매출액이 있죠. 자, 그럼 기말은 어디 적는 거예요? 기말은 대변에 적겠죠. 됐나요? 기말은 대변 쪽에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요 문제 중에서 10,000원 줬고요. 59만원 줬어요. 됐나요? 자, 이 기말은 20,000원 줬어요. 그럼 순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물었어요. 순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줬어요. 이거를 알려면 지금 이 자체로 문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자체로 문제 못 푸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매출 총 손익 결과값이 있어야 이걸 구할 수 있잖아요. 응? 기초에다가 이걸 하고 이거를 결과를 뺀 값은 차변까지 남는 이 결과가 또 나왔네. 이 결과는 뭐다? 매출 원가예요. 이것에 대응한 매출 원가와 뭐가 대응해서 순매출이 대응하는 결과가 매출 총 손익이라고요. 그러면 아까 이거는 차변에 들어갔고 순매입도 차변에 들어가고 순매출은 대변에 들어갔는데 결과가 없으면 이거를 구할 수 없어요. 기말이 있으면.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익이 있어요. 이익을 줬어요. 그러면 이익은 있어요. 이렇게 주면 여러분은 간단할 겁니다. 이익은 어디서 넣는 겁니까?
대변 값이 크기 때문에 차변을 적어야 되겠죠. 다시 이익의 결과는 대변을 적는 게 아니라 결과값이죠. 다시 이익은 어디 적는 거다? 차변을 적는 값이죠. 이것이 많은 결과니까 차변을 적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15만 원이다라고 줬으면 이 매출을 구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요 이익을 줬으면 이거를 구하기 쉬운데 문제에서 요 이익 대신에 뭘 준다? 요걸 준다고요. 매출 총이익률이 얼마다 준다고요. 무슨 율이? 매출 총이익률이 얼마다 준다고요. 그때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간단히 적읍시다. 다시 이제 요거를 좀 더 간단히 적으면 결과적으로 기초는 어디 들어간다? 차변에. 순매입액 어디 들어간다? 상계치는 것 차변에. 그럼 이익에 대한 기말은 어디 들어간다? 기말은 대변에. 그럼 여기는 순매출액 어디 들어간다? 대변에. 됐나요? 오케이. 요리 적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순매출액인데 매출 총 이익률이 줍니다. 무슨 준다고요? 매출 총이익률이 20%입니다. 라고 줬어요. 매출 총이익률이 20%입니다. 줬어요. 그럼 매출 총이익률이 20% 줬을 때 여기서는 뭘 줘요? 기초 재고는 얼마입니까? 준다고요. 기말 재고는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줘야 돼요? 순매출액 알아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것을 가져오는 문제.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126쪽에, 어디 쪽에? 이론을 듣는가 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익히면 여러분 됩니다. 126쪽에 그 문제 2번 있어요. 2번에 보면은 주식회사 인왕의 2003년도 재무자료 중 일부고 필요한 자료만을 이용해서 뭘 물었어요? 밑줄 그었어요.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뭘 구하라 했어요? 오케이. 문제에서 보세요. 매출 원가를 물었죠. 그럼 매출 원가를 물었을 때는 뭐와 무엇을 이용한다면 알면 되는 거예요. 재고 자산과 뭐와? 재고. 재고는 무슨 재고?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가 필요하고요. 무슨 거래? 매입 거래만 적으면 된다고요. 무슨 거래와? 매입 거래. 기초 재고와 재고 자산과 매입 거래만 찾아서 기록하면 돼요. 그러면 기초 재고 플러스 순매입이 더하고 수매입이 더하고 기말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매출 원가 결과다. 매출 원가는 매출액과 관계없다. 다시 매출 원가는 매출액과 관계없다. 뭐와 그런다? 매입 거래와 관계있다. 그리고 재고 거래와 매입 거래만 가지고 하자. 그러면 매출은 98만 원짜리는 필요 없고 기초 재고가 12만 원이죠. 그럼 기초 재고는 어디에? 차변에 적는 것. 자, 그 다음에 매출 한입은 필요 없고 매입 있죠. 56만 원은 어디 쪽에 적는 것? 차변에 적는 것. 그 다음에 매입 운임은 부대 비율이니까 차변에 가산하는 것. 그리고 매입 한출은 반대로 차감되죠. 그럼 대변 쪽에 얼마? 3,000원 적는 것. 그리고 매입 할인도 대변 쪽에 10,000원 적는 것. 됐죠? 그 다음에 기말 재고는 어디 적는 것? 13만 7천원, 13만 7천원 대변에 적는 것. 매출 원가를 볼 때에서 매출액을 생각하면 안 돼. 매출 원가는 내가 투자한 금액에서 팔고 남은 거라고요. 그래서 매입 거래만 가져간다? 이해됐나요? 이거는 뭡니까? 정기 매입액이고, 이 기말 재고는 기초 매입과 단기 순매입이 남은 거죠. 전 매입 거래다. 자, 됐어요. 그럼 아까 내가 계산기 두드리고 빨리 두드려도 되지만 어떻게 상기하고 된다? 자, 13,000원이죠. 14,000원이죠. 됐나요? 그럼 일단 상계 처리가 되면 되죠. 매출원가 결과 물었으니까. 그럼 여기 얼마? 1,000원 남죠. 그럼 14만 7천원이고 12만 원이죠. 맞아요? 그럼 이것이 더 크죠? 그럼 빼고 나니까 얼마? 17,000원 남죠. 그래서 얼마에서? 56만 1,000원에서 얼마를? 17,000원을 빼면 그 결과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거는 계산기 두드릴 필요가 없죠.
나열을 한다면 차변 대변을 상계하는 개념이니까 자 이거요. 자 그리고 3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 총이익을 물었죠. 자 그럼 이거는 차대만 나누면 돼요. 계산 문제니까 총 매출액 어디? 대변, 매출 할인, 차변, 총 매입액, 차변, 매입 한출, 대변, 기초 재고, 차변, 기말 재고, 대변. 그거 적어 놓고 상계하면 돼요. 상계할 때는 방금 뭐다? 계산기 두들기 전에 차변과 같은 값을 최대한 줄여서 계산해라. 그래야 실수도 줄인다. 이 말입니다. 자, 됐습니다. 넘겨보죠. 자, 그리고 6번 문제 이제 보세요. 6번에 보면은, 요거는 지금 아직 우리가 안 배운 게 있어가지고, 지금 한 개가 들어가 있는데, 다음 자료에 와야 포괄 손익 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 매출 총 이익률은 얼마인가 물었죠. 자, 매출 총 이익률은 분모가 뭐라요? 순매출액을 구하고, 결과인 매출 총 이익 결과를 얻고,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뭘 구해내라고요? 순매출액과 무슨 결과를 얻어라? 매출 총 이익 결과를 얻어서 분모 분자를 나누면 된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총 매출액이 있죠. 총 매출액이 있죠. 예. 그다음 총 매입액이 있죠. 매입 한출이 있고 매출 할인이 있고 기말 재고 있고 매출 채권 손상 차손 있죠. 되나요? 20만 원. 자, 요 20만 원은 여기에서 별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요. 관계 없다고요.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매출 한입 있죠. 뭐가 있다고요? 매출 한입 있어요. 그 다음 매입 할인 있죠. 기초 재고에 있죠. 확인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기말 재고액이 얼마 들어가더라? 35만 원 있죠. 예. 그 다음 매출 채권 손상 차손직의 문제는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손상 차손이 있고요. 예.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반영되느냐 반영되지 못하느냐 이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과정에 보면 재고자산이 있어요. 재고자산. 마지막에 남은 기말 재고 있죠. 기말 재고를 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이 있어요. 창고에 있는 거. 그 실제로 눈으로 확인한 거 있어요. 실제로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러면 창고에 있는 수량하고 실제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장부상에 남아야 될 수량하고 실제 창고에 남아야 될 수량이 있는데 장부상에는 200개가 남아야 돼 있어. 창고에 가니까 180개 남았네. 몇 개 부족해요? 20개가 부족하죠. 그럼 이거를 뭐냐? 재고자산 수량이 부족한 것을 감모손실액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손실? 감모손실. 근데 이 감모손실분이 실제로 물건을 팔았는데 장부상에서 기록을 하지 않아서 잘못 처리해서 손실이 생기느냐? 아니면 창고에 물건들 뭐가 도둑질을 맞았느냐? 물건을 실제 거래했는데 물건을 판매했는데 장부 처리를 잘못했다면 그 감모손실만큼을 뭐다 비용 처리해줘야 되고 근데 그 감모도 뭐죠? 도둑을 맞았다면 판매가 안 됐잖아요. 비성장적인 것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뭡니까? 수익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하면 돼야 안 돼요. 매출 원가를 처리하면 안 되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손상차손이라는 개념이 그거와 같은 거예요. 좀 어렵나요? 지금 계속 논리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 투자가 있으면 그 수익 비용이 또 말할게요. 비용이란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비용이라면 뭐가 있을 때 수익이 인식돼야만이 비용을 인식할 수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면 비용은 장부상에 있어도 수익이 없다면 장부상이 비용을 인식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그 비용을 다시 소멸시켜줘서 다시 자산 처리한다. 항상 이 과정. 다시 장부상이 비용 처리했는데 수익이 발생해야 되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장부상의 비용을 없애줘야 되고 그 없애준 만큼을 다시 뭐한다? 자산 처리해주는 거. 그게 무슨 자산? 기초자산. 기말자산. 그 기말자산이 넘어오면은
다시 이제 뭐냐? 자산 처리했던 것을 다시 감소해줘서 다시 비용 처리해주는 거. 이 과정은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게 재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T자 계정을 여기서 문제 풀어야 돼. 무슨 계정? T자 계정. 자, 요거 문제 풀 때요. 방금 나누라고요. 결과를, 매출 총 손익 결과를 나누는데 방금 매출 총이랄 때는 항상 뭐다? 순서. 재고. 무슨 순서? 재고. 그 다음에 무슨 거래? 매입 거래. 그 다음에 무슨 거래? 매출 거래. 그리고 결과를 내는 거예요. 결과. 됐나요? 그럼 결과를 얻었죠. 그럼 우리는 뭐 값사? 방금 여기서 뭘 얻는다? 순매출을 얻으면 되죠. 됐나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에서 결과값을 얻으면 되죠. 그러면 분모와 분자를 나누면 되죠. 다시 보세요. 안 적으려니까 이거 적고 나갑시다. 총 매출은 어디 적는 거? 매출이잖아요. 그럼 매출이니까 어디 적어? 대변에 얼마? 150만원 적잖아요. 그 다음에 총 매입액은 어디? 매입 거래니까 차변에 100만원 적잖아요. 그 다음에 매입 환출은 매입을 반대니까 대변에 5만원 적잖아요. 맞나요? 매출에는 매출을 반대니까 차변에 적잖아요. 매출을 반대쪽에 적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기말 재고는 재고니까 기말 재고는 대변에 적잖아요. 얼마? 35만원. 자, 그 다음 매출 채권 손상차손은 빼고 매출 한입 있죠. 매출을 반대 계정이잖아요. 그럼 매출 반대니까 얼마? 25만원 적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매입 할인 있죠. 매입 할인이 얼마입니까? 13만원. 이걸 반대니까 13만원 적으면 되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기초 재고는 어디? 차변에 얼마? 30만원. 그러면 일단 요 거래의 결과는 매출액만 결과잖아요. 그럼 이게 참 대변이 결과죠. 그럼 150만원에서 이걸 빼니까 얼마? 이거는 순매출액이잖아요. 순매출액. 그리고 이 전체의 결과값을 넣은 것은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에 대한 이익 결과가 매출 총이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되고 T자 계정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29쪽이 가는데 재고자산 돼 있나요? 재고자산. 자, 우리가 재고자산 돼 있으니까 밑에 재고자산은 분류라고 돼 있죠. 129쪽에. 그게 밑에 구분이 상품 돼 있죠. 상품 뭘 목적으로 한다? 판매 이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것. 제품 있어요. 자, 제품은 뭐라고 돼 있죠? 제조한 것.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것. 완성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130페이지 가니까 반제품 돼 있나요? 반제품은 우리가 공정이 1공정, 2공정, 3공정 여러 공정을 거쳐서 완성될 때 만약에 3공정이 최종 완성 제품이면 1공정 완성품과 2공정 완성품을 반제품이래요. 중간 공정의 완성품을 반제품이라고 해요. 한 번 더 듣고 끝나요. 제공품은요. 제공품은 현재 제조 과정에 있는 무슨 과정에 있는? 제조 과정에 있는 과정을 나타내요. 완성품을 산출해 제조 과정에 있는 것을 제공품 과정이라고 해요. 무슨 과정이 있다? 제조 과정에 있는 원가의 집합장소라고 해요. 자, 뭐라고요? 원가의 집합장소라고 하고요. 원재료는 제품을 생산하려면 뭐가 있어요? 재료가 있죠, 재료. 자, 라면을 끓여 판다 하면은 라면이 있어야 되겠죠? 라면. 또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재료들을 말해요. 그 다음 저장품, 그 말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건들인데, 자, 기타의 재고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밑에 그 문제 보면 재고자산을 분류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일단 재고자산 하면 뭐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구입한 물건이거나, 제조한 물건이고, 또 현재 판매를 할 수 없는데, 판매를 도와줄 수 있는 물건들을 다 재고자산이란다. 이래 되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란 물건이 누가 구입했느냐에 따라서 재고자산이 될 수 있고 뭐다? 재고자산 아닐 수 있죠. 아까 내가 차량이 자동차 매매 상사가 자동차를 구매했다면 판매 목적이니까 그 자동차를 뭐다? 상품이라고 보겠지만 재고자산이 되겠죠.
근데 내가 차를 장사를 하다 보니까 물적이동을 되는 운반 도구가 필요해. 그럼 그 차량을 구입한 거는 그는 판매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용하는 물건이죠. 그런 재고자산이 아니라고요. 그럼 똑같은 물건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재고자산이 될 수 있고 재고자산이 아닐 수 있죠. 자, 토지를 매입했는데 토지를 뭡니까? 내가 주차장 시설로, 공장 시설로, 부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구입했다면 이용 목적이니까 그건 토지야, 토지. 그 토지를 부동산 매매업자가 구매했다면 판매 목적으로 구매했잖아요. 그 목적이 어디냐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0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취득원가의 측정이라고 되어 있죠. 취득원가 측정적인 문제는 요거만 일단 간단하게 아까 일단 요거만 좀 보세요. 요거만 모든 원가란 개념은 재고자산 원가든 유행자산 원가든 자산의 원가는 판매 목적물이면 판매 가능 상태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하려면 이용하려면 이용 가능해야 돼요. 일단 요거만 잡으세요. 자, 다시. 그러면 물건을 판매하는 물건이면 이 물건을 그 물건 구매가만 원가가 아니라 원가 개념이 아니라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들어간 부대 비용 모두를 원가란다. 아까 운반비라든지 하역비라든지 보관비가 들어간 보관비까지. 이해됐나요? 그런데 이 물건을 내가 기계를 하나 구입했어. 이게 판매 목적이 아니라 기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야 돼. 설치해서 이용하려고 해. 그럼 기계 구입만 가지고는 이용할 수 없죠.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설치를 비용이 들겠죠. 설치 비용. 가져오는데 운반비 들겠죠. 하역비 들겠죠. 또 작동을 해봐야 되겠죠. 작동할 때 기름도 들고 전기도 들겠죠. 이해됐나요? 전문가 비용도 들겠죠. 그럼 그런 걸 시운전 다 해가지고 이용이 되는 상태까지 시운전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까지를 우리는 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라는 개념은 이 재고자산 원가만 개념이 아니라 모든 자산의 원가라는 것은 뭐하다? 이용 가능 상태, 판매 가능 상태까지가 원가라는 개념을 인식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 131쪽에 원가들이 여러 가지 제시되어 있죠. 여러 가지 제시되어 있는데 거의 시험에 잘 안 노니까 지금 신경 꺼도 되고요. 예. 그 다음 132쪽에 가면 제2절에 가면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론을 할 때 마지막 정리하면 돼요. 미착 상품이 있고요. 적송품이 있고요. 희송품이 있고요. 그 다음 할부 판매 있는데 요것을 여러분 시험 나오면 여러분 돌아버려요. 왜? 이까지 가려면 내가 여러분에게 아주 많은 설명과 분개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시험에 잘 안 도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정의만 하고 설명 끝날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건 자주 안 노니까. 근데 특수매매 거래가 우리 잘 넣어요. 무슨 거래? 분개는 필요 없고 특수매매 거래에 대해서 다음 중 재고자산은 얼마입니까? 이름으로 해요. 그때 이 정의들을 알아야 문제 풀 수 있는데 분개 처리는 필요 없고 분개 처리까지 가면은 엄청 복잡해요. 내가 우리 공무원 시험 칠 때는 세부적인 설명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공무원은 뭡니까? 이 애보다 한 개 더 맞아야 돼. 우리는 넘겨야 돼. 기본적인 거를.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요 정도 해가지고 정리할게요. 자, 미차 상품이란 것. 자, 미차 상품이란 것은 우리가 물건을 보내요. 그리고 여기 판이 가서 내가 구매자입니다. 내가 구매자라고요. 그럼 주문하겠어요. 그럼 주문하는데 그 주문한 물건을 어디를 가죠? 본인이 직접 전달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전달하지 어디에 맡기세요? 운송회사에 맡기겠죠. 그러면 운송회사에 맡겼을 때 우리가 뭐 정한다? 내가 물건을 맡겼다라는 화물상환장을 받아요. 물건 맡긴 증거자료를 가져온다고요. 되나요? 그러면 나는 물건을 보냈고 여기서 화물상환증이 가지고 있죠. 그럼 아직 물건이 운송 중에 있는 물건이에요. 무슨 말? 간단히 말하면 운송 중에 있는 물건을 뭐다? 미차 상품이란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 그러면 시험에 잘 노는데 누구의 재고자산이냐 말이야. 누구의 재고자산이야? 미차 상품이야. 일단 뭐야? 미차 상품은 뭐라 생각해요? 운송 중인 상품이야.
되나요? 운송 중인 상품을 미착 상품입니다. 하는 거죠. 그럼 미착 상품은 현재 도착은 안 했지만 매입자의 미착 상품이면 뭐입니까? 여기서 뭐가 있느냐면은 선적지 인도 기준이 있어요. 무슨지? 선적이 뭔지 알죠? 물건을 배에 실은가 동시에 물건을 화물 차에 실은가 동시에 그게 선적이야. 그럼 선적지 인도 기준은 물건을 실은가 동시에 누구 거야? 운송적이 있는 물건을 매출자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암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시험에 잘 오니까 지금 판매자가 있어요. 매출자가 있다고요. 그럼 구매자가 있다고요. 그럼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냈죠. 그럼 이게 지금 미착 상품이 아직도 운송 중이다 말이에요. 운송 중. 그럼 무슨 기준? 선적지 인도 기준. 이게 선적 시점이라. 그러면 선적지 인도 기준이다 하면 누구 거야? 운송적인 물건을 선적했죠. 판매자 물건이 아니라 구매자 물건이다. 구매자의 재고자는 잡아라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뭐냐? 목적지 인도 기준이다. 그럼 목적은 구매자의 손에 이 시점이 뭡니까? 목적지라고요. 다르게는 도착지다 말이야. 그럼 도착지 인도 기준이다 라고 하면은 뭐 판매된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누가 책임져야 된다? 판매자가 책임져요. 우리는 이게 엄청 거래할 때는요, 무역 거래에서는 엄청 중요하고 중개거래도 중요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판매해요. 내가 판매를 하는데 판매되는 물건이 구매하기 힘든 물건들이야. 그러면 매입자가 아쉬워요? 매출자가 아쉬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판매되는 물건이 아주 귀한 물건이야. 구매자를 구매하기 힘든 물건이야. 그럼 누가 갑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귀한 물건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출자가 판매자가 갑이잖아요. 구매자가 좀 보내주셔야 하겠잖아. 그러니까 요 운송에 따른 위험이 커요 안 커요? 크단 말이야. 그 위험 부담을 누가 하겠다? 내가 그 운반까지 과정을 전부 다 위험 부담을 내가 다 할 테니까 누가? 매입자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보내만 주라. 그때는 뭐냐? 선적지 인도 기준 하겠죠. 응? 이해됐나요? 근데 이 판매자가 물건이 너무 많아.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물건 보내줄 테니까 제발 좀 사주라 이 말이야. 그리고 운송 과정에 있는 물건을 누가 다 책임지겠다? 위험 부담을 판매자가 다 하겠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어디 갔습니까? 사우디에서 이란에서 원유 사오죠. 원유 사오는 누가 아쉽습니까? 우리가 아쉽잖아요. 그럼 우리가 갔을 때 그 물건의 위험 부담 크잖아요. 누가 책임지겠다? 우리가 책임졌다. 자기들은 선정을 해달라는 거죠. 이해했나요? 미착 상품이란 개념은 뭐다? 일단 운송적인 상품으로서 선적지 인도 기준이면 선적과 동시에 판매된 거다 이 말이야. 그럼 누구 재고를 잡아야 된다? 구매자. 우리 재고자선이다. 그럼 문제에서 매출자냐 구매자냐 잘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 무슨 기준이라면 도착지 인도 기준이라면 누구 것이다? 판매자 거다. 그럼 지금 우리가 상품이라는 것은 자기가 구매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됐나요? 미착 상품에서 문제가 논다고. 미착 상품에서 뭐 선적지 인도 기준의 물건이 얼마다. 도착지 인도 기준이 얼마다. 논다고요. 그러면 선적지 인도 기준에서는 뭡니까? 내 물건이 도착 선적과 동시에 인도하니까 내가 구매자라면 선적지 인도 기준은 내 것으로 잡아야 되겠고 내 입장에서 판매된 물건이 있는데 도착지 인도 기준이라면 그것도 내 것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송품적인 문제 있는데 자 적송품도 비슷하게 뭘까요? 자 요겁니다. 위탁 상품 들어봤나요? 우리가 농민들이 물건을 재배했죠. 자 뭐라고요? 우리 유통 구조는 다 무슨 과정입니까? 위탁 과정이에요. 유통 과정이 다 위탁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좀 팔아달라 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좀 팔아달라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게 뭐냐? 적송품이에요. 무슨 품? 적송품이란 뭐라?
위탁상품이라고요. 다시 적성품 뭐라고요? 위탁상품이다. 핵심만 들어요. 적성품 무슨 상품? 매출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고 그 매출자 물건을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자에게 보낸 물건이에요. 그럼 팔아달라고 보냈는데 그 적성품 중에서 판매가 안 된 물건은 뭐가 돼요? 나 매출자를 재고로 잡아줘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요즘에 누가 합니까? 판매 장소를 가지고 온 대형마트가 갑입니까?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갑입니까? 물건은 요즘 다 누구나 잘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판매가 이루어져요. 응? 생산보다 더 중요한 게 소비야.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가진 쪽이 갑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제발 좀 팔아주세요. 물건 좀 진열해주세요 한다고요. 그럼 무조건 일단 물건 보내 안 보내? 물건 보내놔. 물건 보내놓고 나중에 판매 안 되면 가져가. 그게 재고, 적성품이 일정 기간에 판매가 됐다면 뭐가 된다? 그는 매출되는데 적성품 물건에서 판매되지 못한 물건은 매출자의 재고로 잡아야 된다고요. 그 개념이고 시성품. 자, 그 말 들어보세요. 앞에 시라는 말이 뭘까요? 시험을 목적으로 보내된 물건. 뭐라고요? 시성품 우리 시험에 하죠. 시험에. 이 고객들의 반응이 좋을까 안 좋을까? 제발 좀 한번 좀 광고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저 기툭이나 좋으니까 제발 우리 집 제품은 좀 설치해 주세요. 고객들 반응을 보겠어. 그럼 일단 물건 보내준다? 그럼 시성품 중에서 판매된 물건도 있고 판매되지 못한 물건이 있겠죠. 그럼 그것도 매출자를 재고로 잡아야 되겠죠. 시험을 목적으로 보내는 물건.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미착 상품도 판매자 손에 떠난 물건이고 적성품도 일단 매출자 손에서 바깥에 나간 물건이고 시성품도 매출자 손에서 바깥에 나간 물건인데 이 말이야. 전부 다 매출자 손에서 다 나가 있는 물건이야. 바깥에 나가 있는 물건인데 실제로 매출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만큼은 재고로 잡아야 될 것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몇 번만 익히면 되겠죠. 개념을. 자, 할부 판매는 판매된 겁니까? 안 됩니까? 된 거예요. 우리 자동차 할부 판매도 판매는 된 거잖아요. 아직 자금 회수를 못했을 뿐이지. 되나요? 자, 근데 담보로 제공한 거는 판매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담보 제공은, 자, 내가 아파트가 있는데, 돈을 빌리기 목적으로 은행에 가서 내 아파트를 담보 설정했어요. 그럼 소유권이 넘겨준 겁니까? 담보는 소유권 넘어간 개념이 아니죠. 담보물은 판매된 물건이 아니다. 그 다음에 6번 별표시. 여러분이 다른 거는 실수 안 해. 이 반품권이 있는 상품 이것만 나중에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134쪽에 보면 이 문제 풀 때 몇 가지만 내가 강조를 계속 몇 번 풀어보면 이거는 노는 거 시험 출제되는 걸 바라세요. 그리고 21일 때 났죠. 올해 놓을 한번 가능성이 높다. 출제 가능성이 높다. 재고자산에서 자주 노는 파트예요. 이 계산, 그러니까 분견 문제가 아니고 개념을 가지고 묻는 문제니까 오히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오면은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